이런 깊이는 사실 중개와 절대인식 자체의 본성을 모르는 소치이다. 중개란 자동화 즉 자체반 성밖에는 없으며 순수 추상으로 축약하면 대자적 순수 부정인 자아계기이자 단순 변성 과정인 것이다. 자아 즉 통상 변성 과정인 중개운동은 단순 본성에 따라 바로 변성 과정 중의 즉성이고 즉성 자체라 만약 반성이 진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불가해지는 것이 절대자의 적극 계기로서의 파악됨이라면 이성은 오해되는 것이다. 진리를 결과로 하는 것도 진리의 변성 과정과 결과 간의 대치를 지향하는 것도 반성인데 이 변성 과정도 단순하여 결과에서 단순히 나타나는 진리의 형식과 불이하니 변성 과정이란 오히려 이렇게 단순태로 돌아온 것이다. 태아는 즉자적으로는 엄연한 인간이어도 대자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교화되어 스스로 즉자존재화한 이성이어야 인간이고 당시의 이성은 최초로 현실화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그 자체가 단순즉태인데 자신과 더불어 평화상태에 있는 자의식 자유로서 대치를 일방으로 방치하지 않고 화해한 것이다. 이 상술한 바는 이성은 목적행위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오해한 사유의 상위에 이미 추정한 본성을 올려놓는 것, 특히 외부 한목적론을 거부함은 통상적 목적 형식을 불신하게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본성을 목적행위로 정의했듯이 목적은 즉적이며 휴지부동이면서도 자동하는 주체이다. 이 동력을 추상으로 보면 대자존재이며 순수부정이다. 결과가 시원과 동일한 것은 시원이 곧 목적이기 때문인데 달리 말하면 현실적인 것이 그 진형과 같은 것은 바로 목적으로서의 즉성이 자체 혹은 순수현실성을 잔해 함유하기 때문이다. 실현된 목적 즉 현존성은 운동이며 개봉된 변성 과정인데 이런 불안이 바로 자주체이면서 시원의 즉성과 단성에 일치하는 이유는 결과이자 자기회귀인 것 즉 자주체인 것에 있다. 자주체는 동일성이자 단순성으로서 자체를 자체로 연결함이다. 2, 3 절대자를 부사 즉 주체로 대표하고자 하는 수요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느니 도덕적 세계 질서이니 사. 라니니 등의 명제들에 나타난다. 이런 제명제에서 진리는 곧바로 부사로서 정치되었을 뿐 자기회귀. 운동으로 있지는 않다. 차류의 명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 자체는 의미 없는 소리로서 단지 이름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용질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은 수로뿐이다. 명제의 끝에서야 공허한 시원은 현실지가 된다. 그렇지만 왜 사람은 영혼이나 도덕적 세계질서 등을 혹은 고대인처럼 존재 일자 등의 순수진념을 간단히 말해 유의사에 무의성을 더하지 않은 것만을 언급하지 않았지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 무의성이 지적하는 것은 정치된 것은 존재로서 단지 있기만 한 어떤 것이거나 본재이거나 혹은 통상적인 총체성이 아니고 자기애로 반사된 부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때의 부사가 이들을 가리키는 주어가 됨은 예정되어 있다. 고정점으로 설정된 주어를 지지하는 수러가 첨부되는 운동 주어의 지자에 속하고 고정점 자체에는 속할 수 없는 이 운동을 통해서만 용질이 주어로 서술된다. 이 운동은 발생 방식상 고정점에 속하지 못하는데 점이 설정된다면 운동성은 정체와 다른 것은 정령될 수 없어 외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서 절대자는 주체라고 순전히 기대하는 것은
이 진염의 현실성이 아닐 뿐 아니라 현실화를 불가능하게까지 하는데 현실성은 자동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는 주체를 정점으로 정치하는 탓이다. 이사상술의 다양한 결과에서 특히 강조될 점은 지는 실제적이어야 하고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술되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나아가 소위 철학의 기본 명제나 원리가 참이라 해도 원리이기만 하니 거짓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반박하기는 쉽다. 반박은 결함을 지적하는 것인데 원리란 전반적인 그저 원리이고 시원에 불과하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반박이 철저하다면 원리 자체에서 인출하여 전개한 것이지 외부의 반대 주장이나 아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박은 원리를 발전시키고 결함을 미보하는 것이니 실수로 반박의 부정적 작용에만 관심 두고 긍정적 측면에 진행과 결과를 인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시원회의 참된 긍정적 구체화는 부정적 태도의 기도하여 최초의 즉석 목적의 일면 형식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시원의 구체화는 체계의 근저를 이루는 원리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체계의 근저 즉 원리가 실은 체계의 시원이라는 것의 시범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옳다. 이오 진상은 체계로서만 현실이라는 즉 부체는 본래 부사일 라는 것이 표의된 절대자를 신이라 함은 당 금의 신앙이 이룬 가장 숭고한 진념이다. 신적인 것만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서 본이자 즉자존재 소유자이며 자체와 자체의 연결정황으로 규정되며 타자존재이며 대자존재인데 이 탈자 규정성에서 자내에 거하는 즉차대자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즉차대자존재는 당초는 우리에게만 있는 즉자로서 신체이다. 즉차대자존재는 대자로도 신체이어야 하니 영성지이어야 하며 영적 자체지이어야 즉 자체의 대상이 돼 그대로 지향된 대상으로서의 자내 반성이어야 한다. 즉차대자 존재는 영적 용질이 자체 발생인 하는 우리에게만 대자이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대자이려면 자체 발생 즉 순수진념은 존재의 근저가 되는데 상성질이 되어 대자 현존 중에 자내 반성된 대상이 된다. 이런 과정으로 영적 자체지인 정신이 학문이 다 이 학문은 정신이 고유성질로 작원하는 현실이며 국도이다. 이육 절대타제에서의 순수자기 인식이란 영기가 학문의 토대이자 통상지이다. 철학의 시원은 이 질소의 기의식이 거하도록 설정하고 요구한다. 질소는 변성 과정을 통해서만 완전성과 투명성을 자성한다. 이는 단순직접 형태의 전반성으로서의 순수영성이다. 현존 형식의 이 단순 존재는 학문의 진료이고 사유로서 정신에서만 존재한다. 이 질소 즉 신의 즉태는 바로 신체인데 변형된 본이며 스스로 단순하며 대자즉태인 것으로서 자내 반성된 존재이다. 학문은 나름대로 자의식에게 학문과 더불어 학문에서 살려면 스스로 영기로 격상하라 요구한다. 반면에 개별자는 학문은 개인에게 적어도 거기 도달할 사닥다리를 내주고 갈 곳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권리는 절대자주성을 지식활동의 전 국면에서 의식적으로 소유함에 기반하는데 이는 각각의 국면에서 학문적 인정 여부나 내용 여하에 무관히 개별자는 절대적 형식 즉 자신의 즉확실성이라는 것에 있는 바 표현이 용납된다면 무조건이 존재인 것이다. 제대상이 의식 자신의 대치 상태이고 의식 자신이 제대상의 대치 상태임은 아는 의 식의 입장은
학문의 소유 입장과는 대치 상태이다. 의식이 자신을 안정되게 인지하는 환경은 학문에게는 정신의 부재로 인해 표시된 환경이다. 역으로 학문의 성질은 의식에게 먼 피안으로서 더 이상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 곳이다. 의식과 학문이란 자의식 정신의 양측면 어느 쪽도 상대에서 보면 진리의 전도처럼 보인다. 자연의식이 곧바로 학문의 의탁함은 모르는 것에 이끌려 일단 두족보행하는 시도인데 이런 희한한 자세를 취하며 움직이라는 강요는 스스로 준비 없이 가해지는 필요 없을 폭력이다. 학문이 이 나름에 있는 그대로 있다 해도 자의식에 직접 비교되면서 전도된 형세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자의식이 자기 확신에서 실존의 원리를 가짐으로써 학문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자의식은 학문의 밖에서 스스로 존재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문은 자기 확신을 자체에 결합하고 성질로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보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성이 결여되면 즉자로서의 용질에 불과하고 목적 또한 아직 내 향적이고 정신이 아니며 정신체일 뿐이다. 이 즉자는 밖으로 드러나 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만 자의식을 자기와 하나로 정치해야 함을 뜻한다. 이칠 이렇게 학문의 형성과 지의 형성을 논하는 것이 이 정신현상학이다. 초기 국면의 지인 원시정신은 비형성의 감각의식인데 학문 자체의 순수진념 성분을 얻어 진정한 지가 되려면 장도의 역정을 거쳐야 한다. 이 변성 과정은 전시될 내용과 형태를 감안하면 비과학적 의식을 과학계로 발진시킴도 아니고 과학의 정립도 아닌 것으로서 적어도 총에서 발사되는 탄환같이 절대지와 함께 곧장 출발하여 제타 관점을 무시하고 일축하는 열광은 아니다. 이팔 개별자를 미교육된 처지에서 지로 인도하는 과업은 전반적 의상으로 보였기에 피인도자는 전반 1. 부채, 서브젝트, 가부사, 서브젝트 임은 현상의 기저에 있는 부채 즉 본체가 진리에 입각한 진정한 존재이려면 본체가 체계에서 재관계, 사를 야기하는 부사 즉 주체가 됩니다. 2. 영어식의 사이언스 과학이란 번역이 각 분과별로 나누어 배워 학, 간다는 뜻으로 명확히 정의되는 면이 있지만 원어위센셰프트는 알고자 하는 손잡이나 도구를 뜻하여 학문 즉 알고 배우고자 묻는다는 의미에 가까우므로 주로 학문으로 새긴다. 과학은 본래 의미와 달리 자연과학을 연상시키는 현실도 참고하였다. 관례대로 학으로도 번역한다. 적개별자이고 자의식적 집단정신으로서 그 형성교육이 연구되어야 한다. 양자관계를 살펴보면 전반 개별자에서 모든 계기는 구체 형식과 고유 형태를 가지며 현시한다. 유별 개별자는 불완전한 정신이기에 구체 형태의 총연존에서 단일 규정성이 통화하고 여타는 모호한 윤곽으로 있을 뿐이다. 비교적 진화된 영혼에서는 저급의 구체 존재가 비현저한 계기로 위축되어 중요했던 사태는 흔적이 되고 모식은 가려진 음영만 남는다. 더욱 진화된 영이 부채로 있는 개별자는 과거를 흡사 고등의 학문을 추구하는 자가 오래 전 익힌 입문 과정을 복습하듯 되짚으며 기억을 마음에 떠올려 내심 회역하나 지속적 관심은 없다. 개별자는 전반정신의 조형 단계를 관계되는 대로 답습하지만 이미 전반정신이 신고 끝에 남긴 평탄대로이다. 사실 정보에 한해 논하자면 전시대 현자들의 관심사가 당금에 이르러 학동의 암기거리, 연습거리, 심지어 놀이거리로 격화된 것을 보았으니 학동의 학교 수업 과정에서
세계문화발전사의 음영을 볼 것이다. 이 과거 실존은 전반 정신의 기습득자산으로서 개별자의 부채를 이루고 외부의 비유기적 성질로서 나타난다. 3. 이런 관점에서의 형성교육은 개별자의 처지에서 수중에 무엇을 습득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자신의 비유기적 비육화 성질을 흡입하여 나름의 기소유를 정립하는 것이 다 부채로서의 전반정신의 관점으로는 자체가 자의식을 취득함일 뿐이니 기변성과 자신반영을 야기함이다. 이구 학문은 정신 형성 과정의 필수처를 상세히 전람하면서 일체의 완정형을 이미 정신의 계기와 자산으로 침전된 대로 표출한다. 목적은 정신이 알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통찰함이다. 조급증은 불가능을 즉 수단 없이 도달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학정의 장구함은 인내되어야 하는데 각 계기는 필수로 천착되어야 하고 각각의 계기 자체가 완전한 개별 형태로서 단일 계기로 절대객관화되려면 규정성이 구체 전체로 간주되고 전체가 규정성에 의해 특정화되었다고 간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개별자의 신체, 즉 세계정신 자체는 장구한 세월 중에 이런 재형세를 역정하는 인내심으로 각 형세에서 수용 가능한 자기 총용량을 체화하며 세계사의 만고를 떠맡았으니 그보다 적은 노력으로는 자의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개인도 같은 경우 자기의 신체를 더 쉽게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에게는 모든 일이 즉자로 이루어졌으니 난관이 적을 것인데 역정의 현실성은 가능성으로 위축되어 직접성을 벗어나고 체화 형태도 생략되어 단순한 사유 규정으로 축약된다. 역정은 사유되어 신체의 소유가 되고사 추상적 개념의 원형도 아니고 현존에만 함모랑도 아닌 것으로서 더 이상 즉자존재형의 현존이 아니고 이제는 회상된 즉자로서 대자존재형식으로의 변환되기 중이다. 이것이 어찌 되는가를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자. 30개인은 전체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더 이상 현존 정제를 지향할 필요는 없는데 처리할 남은 일로서는 더 높은 수준의 문화 궤도를 요구하는 재형세에 대표하고 익숙해지는 것이다. 현존이 신체로 복귀했다 해도 첩부정을 통해 자주성분해로 즉변입한 것에 불과하다. 고로 이 습득자산은 현존 그대로 몰이해된 원시성과 수동적 무관함이 있으니 현존은 표상해로 넘어갔을 뿐이다. 게다가 표상된 것은 주지의 것이고 현존하는 시대정신이 완료한 것이라 더 이상의 활동도 없고 세간의 관심도 없다. 현존과 함께 끝낸 활동은 그 자체는 특정 집단정신의 운동일 뿐이지만 자기몰이해 정신이기에 참지식은 한편으로 형성된 바를 거슬러 예의 주지성에 대척하여 지식은 전반자 주체의 활동이고 사유의 관심사가 된다. 3일 흔히들 주지하는 것은 바로 주지되기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식에 있어 자타를 속이는 가장 흔한 방법은 기를 상식이라 전제하여 받아들이면 설왕설래 중에도 도부진하며 도무지한다. 부사, 주체, 적사, 객체, 하나님, 상제, 자연, 피조물, 오성, 지성, 감성 등은 무비판적으로 상식이라고 당연시되고 유효성이 설정되고 출귀의 고점이 된다. 고정된 인의 사이로 지식활동은 표면만을 오간다. 파악하고 3. 개인에게는 잠재의식, 무의식, 초자아, 상위자아 등으로 불리는 저변, 부체, 이 입고인은 윤회환생의 역사기록을 함유한다. 개인의 의식을 이루는 것을
혼잠재의식을 영이라 부를 수도 있다. 전반정신은 영들의 상통 집합체로서 역자의 용어로는 영륜으로도 칭한다. 4. 영문본의 없음. 검토하는 것도 관건에 대한 각인의 인상이 이내 고정점에 관해 설정된 것과 일치하는지에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3이 하나의 이상을 분석함은 다름 아닌 늘 해오던 것처럼 사실상 익숙했던 형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상을 재원소로 분쇄함은 기계기로 복귀함이니 적어도 주어진 이상형은 없고 대신에 자주체의 원자산을 구성한다. 이런 분석은 확실히 그 자체 상식적이고 고정되고 정적인 규정인 사상에 그칠 것이 다어 그러나 그렇게 분리된 비현실이 필수 계기가 되면 오직 구체는 자체 분열하여 비현실화하는 것이 자체운동인 것에 있다. 분리활동은 오성의 힘이자 작용이고 최경최강력이며 아예 절대력이다. 자폐상태원은 부채마냥 기재계기를 장악하는 무경이의 직관계이다. 그러나 타관화에서만 고정적이고 현실적인 원한에서 이탈하는 사건 같은 것은 고유현존을 이루고 독립된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부정에 가공할 힘이며 사유의 원기이며 순화의 활력이다. 이 비현실을 칭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모든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라 죽음이란 것을 확실히 붙잡는 것은 최대의 힘을 요구한다. 진선미에서 미의 여고은 역부족이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오성을 증오한다. 영적 생명은 육신 사망에 위축되지 않고 환란을 회피하지 않고 견디며 기내자존하는 생명이다. 공신은 철저한 분열에서 자기 발견해야만 진상을 취한다. 공신은 부정성에 눈감는 긍정력이 아님에 무엇이 없거나 잘못되었다고 하고는 본리를 다 봤다며 전향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정성에 직면하며 함께하는 힘이다. 부정성과 함께함은 부정성을 체화하는 마력이다. 이 마력은 먼저 부사라 불렀던 것과 일치하여 규정성을 고유성질에서 현존화하면서 추상적 직접성 즉 그저 있을 뿐인 직접성을 지향하여 진정한 부체가 되어 존재이자 즉성으로서 외부의 중개를 받지 않는 중개 자체인 것이다. 삼삼객체 표상을 순수자의식의 자산이 됨은 일반적 전반성애로의 고향은 형성교육의 한 측면이지 전부가 아니다. 고대의 학습 태도는 자연의식에 적절하고 완전한 형성이었던 것이 현대의 것과 다르다. 자기 현존의 모든 지점의 시험에 몰두하고 마주치는 모든 것을 철학화하여 자연의식은 속속들이 활동적인 전반성으로 자성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기성한 추상형식을 개인이 이해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전반성 확산을 중지하는 것이지 다양한 구체 현존에서의 전반성 출현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과업은 개인의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납득 방식을 순화하여 사상 대상체이자 사유체로 하는 것보다는 저들의 고정성에서 규격 사유를 지향하여 전반성을 현실화하고 영혼을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사상의 유동화는 감각현존을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 이유는 이미 밝혔지만 고정사상은 자아 즉 부정성과 순수현실의 힘을 현존의 부체이자 성분으로서 가지는 반면 감각적 규정은 무력하고 추상적인 직접성과 존재 자체만이 있는 것이다. 순수사유라는 내적 직접태가 스스로 계기라 인식할 때, 즉 순수한 자기 확신이 자신을 사상할 때, 사상은 유동화한다.
사상은 기자를 버리거나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자정치의 고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니 즉 차별화된 용질에 대치하는 자아를 이루는 순수구체의 고정성뿐 아니라 순수사유의 성분에 정치하여 자아의 무조건적인 품성을 분담하는 차별화된 재계기의 고정성도 버린다. 이 운동으로 순수사상들은 진염들이 되고 비로소 저들의 진상으로서 자기운동, 원환신본 등 저들의 부체가 된다. 3, 4 이런 제순수 본성의 운동이 일반 학문방법론의 본성을 이룬다. 이내 용질 간의 연결성을 보면 용질의 필연적 성장으로 유기적 전체로 진입함이다. 이 운동을 통해 지혜 진염의 도달 경로 역시 필연의 완전한 변성 과정이 되어 인문 경로는 우연한 철학화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불완전한 의식 중에 떠오르는 관계나 사상을 이런저런 대상에 결부하지 않고 완고한 규정사고의 설왕설래와 추리연산의 진리를 기초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에 학문 경로는 진염의 경과를 통해 세상의식의 전역을 필수 발전 중에 포괄할 것이다. 3호 나아가 이런 서술이 학문의 제1부를 이루는 것은 으뜸으로서의 정신현존이 시원에 불과하고 자. 5. 미는 현실계의 가치서는 영계의 가치지는 절대계의 가치이다. 기회기의 경력이 없는 것이다. 원시 현존 상황을 다룸이 학문의 타 부분과 특히 차이나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관련하여 흔히 대두되는 몇 고정관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삼육정신의 원시존재인 의식은 지식과 이의 부정적인 대상성의 두 계기가 있다. 정신이 자기 발전하며 계기를 밝히는 곳이 의식성분이기에 양계기는 대치를 함유하면서 모두 의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정의 학문은 의식이 통과한 경험의 학문인데 실체와 그 이동은 의식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의식은 자기 경험 내의 것들만을 지효할 뿐임은 경험 내의 것은 정신체에 불과하며 자주체의 대상임에 있다. 정신은 바로 자주체의 타일자화 운동이기에 대상이 되는데 대상화이기도 하고 그러한 타성의 지향이기도 하다. 경험은 바로 이 운동에 주는 이름으로서 원시적이며 무경험의 추상적인 것이 아직 미감각된 감각적 현존이든 간단히 사유되어진 것이든 자체에게서 소외되고는 자체애로 제기하고야 비로소 최초로 현실성과 진상을 드러내며 의식의 자산도 된다. 삼칠자아와 대상부체 간의 의식 내에 있는 불일치가 양자의 차별이고 일반 부정성이다. 양자의 결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양자의 혼이자 구동자이다. 일부 고대인은 공허를 동작의 원리로 여겨서 동작의 원리는 부정성이라고 정견하였지만 부정성이 자주체임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 부정성은 당초 자아와 대상 간 불일치로 나타나지만 바로 그만큼 부체와 자체와의 불일치이다. 부체 밖에서 일어나 부체에 대항하는 듯한 활동은 실은 부체 자신의 행동이고 부체는 본질적으로 부사임을 스스로 보여준다. 부체가 부사임을 완전히 표명하면 정신은 현유와 본재를 동일화하고 대상에게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고 직접태와 지진분리라는 추상성분을 초극한다. 고로 존재란 전연이 매개된 것으로서 부체의 용질 그대로 자아의 자산이고 자주체와 같은 진염이다. 여기서 정신현상학은 끝난다. 현상학 속에서 정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의 성분이다.
이 성분에서 이제 정신의 재계기는 대상을 자신으로 인지하는 단순형으로 자체 확산한다. 재계기는 더 이상 존재와 지의 대치로 흩어지지 않고 단일지에 머물러 진리형 내의 진리이고 차이는 용질이 차이일 뿐이다. 이 성분에서 조직하여 전체화하는 재계기의 운동이 논리학이고 사변철학이다. 38정신의 경험체계는 정신의 현상만을 다루니 이 체계에서 진형의 진리학문에 도달하는 줄령의 부정성 장애를 고시 많고 오류로 돌려버리고 추가의 고충 없이 진리로 가자고 할 수도 있다. 왜 오류에 수고하는가? 이미 논의된 관점인 우리는 오직 학문과 함께 출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오류로 간주되는 일반적 부정성을 점검하여 답해질 것이다. 이는 어느 기존관념이 특히 진리에 접근에 장애되는가의 논제이다. 그리고 비철학적 지가 철학이 역구해야 할 이상인데도 도로였다고 여기는 것인 수학적 인식을 언급할 기회도 될 것이다. 삼구진이는 각처에 고립하고 격리되어 공통점이 없는 정적이고 완전 분리된 규정의 재진념 중에 속한다. 반면 진리는 주조한 엽전처럼 붙잡고 주머니에 넣을 기성품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악의 실제가 없는 만큼 위의 실제도 없다. 악의가 참으로 악마처럼 나쁘지는 않은 것은 악마에게서 악의는 특정의 추동인자로까지 되지만 그저 악의로서의 각각은 비록 상대와 대척하는 자기 본성은 있지만 다만 전반성인 것에 있다. 여기서는 위만이 거론되지만 위는 지의 용질이 지닌 부체의 타자이자 부정성일 것이다. 그러나 부체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성인 것은 일부는 용질을 분별하고 규정함의 일부는 일반적인 자주체와 지로 단순 차별함에 따른다. 물론 오인할 수도 있다. 오인이란 지와 부체 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바로 이 불일치야말로 일반적 분별 과정으로서 지식활동의 필수 계기이다. 이 분별에서 당연히 지와 부체 간의 일치가 나오며 이 결과적 일치가 진이다. 그러나 지는 순금 속에서 용재를 걸러내듯이 용기 완성 후 도구들을 치워버리듯이 불일치가 제거된 것은 아니고 불일치 는 오히려 부정성으로서 자주체로서 스스로 여전히 그대로 진내에 현존한다. 그렇다고 위가 진의 한 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부분은 더욱 아니다. 모든 위에 진의 잔재가 있다고 함은 양자를 유와 수처럼 취급함인데 혼합 불가하고 외적으로 동제할 뿐이다. 엄밀히는 진이라는 것은 완전 타자성인 계기를 지정하기에 기타자성이 지향된 곳에서는 진이라는 설법이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사, 주, 관, 와 적사, 객관, 유한과 무한 존재와 사유 등등의 통일이란 담화가 부적당한 것 같이 주관과 객관 등은 양자가 통일의 외면에 있음을 표시하고 양자 통일에서는 각자의 표현이 본의를 의미하지 못하는데 역시 위는 더 이상 위로서 진의 계기로 있지 못한다. 사고방식으로서의 독단론은 일상 지식활동에서든 철학 공부에서든 지는 고정 결과에 혹은 즉지의 명제에 있다는 소견일 뿐이다. 가이사는 언제 태어났는가 원형 경기장은 몇 척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한 답이 주어져야 할 것은 직각삼각형의 사변의 자승이 이외양변의 자승의 합과 같음이 확실한 진리인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류의 소위 진리는 철학적 진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4.1 역사적 재진실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순수한 역사적 면모가 고려되는 한에서는 재진실은 필연성 없이 주어진 역정의 우연하고 자의적인 면모를 곁들여 특정 현존에 관련됨이 쉽게 수긍될 것이다. 그러나 예시된 그런 평이한 사실도 자의식의 작용 없이는 없다. 그중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다량의 비교가 요구되고 서책이 참고되고 어떤 식으로든 연구가 있어야 한다. 직각의 결과도 추론으로 사실이 인식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얻는데 설사 우리가 관련되었다 예상했던 적나라한 결과에 불과하더라도 그렇다. 사이 수학적 진리에 관해서 기하학자가 유클리드의 정리를 외우지만 증명을 모른다면, 즉 대비적으로 내면적 지식이 없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역시 다수의 직각삼각형을 측정하여 각변이 정말로 주지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내는 그런 사실인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수학적 인식에서도 증명의 성보는 결론 자체의 계기 역할을 하는 의의와 성질은 갖지 못하고 이윽고 결론에 달하면 증명은 소거된다.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당연히 진으로 나오지만 증명하는 부가정황은 정리에게 있어 내용과는 무관하고 인지주체와의 관계일 뿐이다. 수학적 증명의 움직임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정 밖의 동작이 다 직각삼각형의 성질은 비율을 표현하는 명제의 증명에 필요한 작도에 보이듯 분할되지는 않는다. 결론을 내기까지의 방도는 전적으로 인식과정에 속한다. 철학적 인식에서도 외적 현존이 물적 실존으로 전변하는 방식은 본성이나 내적 성질이 전변하는 방식과 다르다. 일단 철학적 인식은 실존과 본질 양자를 포함하지만 수학적 인식은 실존의 생성과정 즉 기존의 인식 안에서의 물체 성질의 생성을 기술할 뿐이다. 다음으로 철학적 인식은 위의 두 별도 과정을 통합한다. 부체의 내적 형성 즉 변성은 외 적실존과 대타존재로의 지속적 변천인데 역으로 실존의 생성은 실존이 자체적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이중진행이며 전체 형성인 이 운동 중의 양편은 동시에 상대를 정치하여 각각은 잔해에서 쌍방의 전망이 가능한데 함께 전해를 융해하여 전체의 계기화함으로써 전체를 구성한다. 4.3 수학적 인식에서 통찰은 사태의 외적 작용이어서 진실을 바꾼다. 적용된 수단인 작도와 증명은 의심 없이 참명제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거짓이라고도 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삼각형은 분할되어 부분들은 삼각형 위의 작도의 원점이 허용된 다른 도형으로 변성한다. 종국에서야 당면 과제인 삼각형이 복구된다. 그 과정에서 삼각형은 타도형에 속하는 조각들로만 나타나 볼 수 없었다. 여기서 내용의 부정성의 작용을 보면서 내용의 허위성이라고도 부를 만함은 진념의 운동으로 기설정 재개념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사사차류의 인식에 참으로 결함이 되는 것은 인식과정 자체에도 소재에도 있다. 인식과정에서는 우선 작도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필요성은 정리의 진념에 거한다기보다는 부과되는 것으로서 무수한 타선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선만을 긋는 지침엔 증명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믿음 외에 무지하며 무작정 따라했을 것이다. 회고에서야 한목적성도 드러나지만 증명 이후에만 명백해지는 것이라 외적일 뿐이다. 또한 이 증명은 해당 시점과 도출될 결론과의 가져야 할 관계를 지정하지 않은 채 모처에서 시작되는 길을 따른다.
증명은 진행 중에 특정 재규정과 재관계를 채택하고 이외는 방기하는데 무슨 필연성에 의하는지도 바로 알 수가 없으니 외적 목적이 절차를 치리하는 것이다. 4.5. 수학이 자부하며 철학 앞에 교술에 내놓는 명증이란 결함 있는 인식의 명약관화한 성격은 목적의 빈약함과 소재의 결함에 기초할 뿐이어서 철학이 멸시할 수밖에 없는 류이다. 수학의 목적이자 지념은 양인데 비본질적이고 지념이 없는 관성이다. 고로 지식활동 과정은 표면에서만 진행되고 사상 자체 즉 본성이나 지념을 건들지 않아 이해하지 못한다. 수학이 진리에 만족스러운 보고를 제공하려는 진료는 공간과 수치단이다. 공간은 기내에서 지념이 기 재차별성을 공허한 무생명의 성질에 다가의 방식으로 획정하는 존재로서 재차별성도 정적이고 무생명적이다. 현실은 수학이 취급하듯이 공간적인 것이 아니어서 수학의 대상 같은 묻 비현실체에는 구체감각직관도 철학도 관여를 않는다. 비현실 성질에는 역시 비현실의 유일진이 있는데 고정사한 명제들이다. 명제들은 무엇이든 중단 가능한데 앞의 것이 다음으로 승계되지 않고 사상 자체의 성질을 통해 대두되는 필연적 연관도 없이 다음 것은 스스로 새로 시작한다. 또한 수학적 명증의 형식성을 보이는 원리와 성질로 인해 차류의 지식은 등식의 나열을 따라 전진한다. 무생명체는 자동하지 않아서 보니 양분 즉 근본적인 대척이나 부등성을 생성하지 않아 한쪽에서 다른 대척으로의 변천을 행하지 않기에 질적 내적 자기운동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수학이 취급하는 것은 오직 비본질적 분별인 정량인 것이다. 수학은 지념이 공간을 각 차원으로 분석하여 각 차원 간과 각 차원 내의 연관을 규정함을 사상한다. 일례로 수학은 직선과 평면의 관계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원의 직경과 원주를 비교할 때 무공약수라는 장벽을 만나게 됨은 이것이 지념의 관계로서 수학적 규정을 벗어나는 무한성이라는 것이다. 사육 내재적 수학 소위 순수수학 역시 시간을 그대로 공간의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대비시키지는 못한 다 응용수학은 사실 시간을 동작과 여타구체와 함께 다루기는 하나 재구체의 지념으로 규정된 관계에 따른 종합적 제명제의 재가정에다만 경험에서 공식을 얻어 적용하는 것이다. 명제의 증명이라는 공간의 평형이나 낙하운동에서의 시공관계 등이 가끔 증명 자체로 수급되는 사실은 수학적 인식의 증명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증명할 뿐으로서 증명할 것이 더 없으면 공허한 가정까지 하며 위안함에서 도 드러난다. 차류의 재증명의 비판의 가치는 수학에서 미우를 벗겨내고 한계를 지적하여 이종의 지식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데 있다. 시간은 공간의 대응으로서 순수 수학의 타 부분에서의 소재를 구성하리라 추정되지만 현존 지념 자체이다. 지념이 규정하지 않은 차별인 정량원칙과 추상적 무생명 단위의 상등원칙은 생명의 격동과 절대분별에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 마비된 형식의 수단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부정성은 수학적 인식의 부차적 소재가 되어 외적 행동으로서 자기운동하는 것을 그저 소재로 위축하여 무관심한 외적의 무생명 용질로 정치한다. 사칠 반면의 철학은 취급 대상이 비본질적 규정이 아닌 본질적 규정에 한해야 하여 성분과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서
자내에 자신을 정치하고 살아있는 자기진영 안에 있는 현존이다. 진행 과정은 소유계기를 산출하고 통과하여 이 운동 전반으로 긍정성과 진리를 이룬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사상할 만한 것을 허위라고 하는 부정성도 포함한다. 무상 자체는 도리어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지 고정으로 진리에서 단절하여 외부 어딘가에 두는 그런 것이 아니며 진리 역시 상대편에서의 긍정적 사상은 아니다. 현상으로 생멸하는 것은 자체는 생멸하지 않으면서 즉자로서 내적으로 잔존하며 진리에 살아있는 현실운동을 구성하는 것이다. 진리란 주심제에서 모두가 도취함인데 누구라도 낙오하면 사라지니 명백하고 단순한 정적 상태이다. 진리운동의 각 축장에서는 정신의 개별 형태도 규정적 사상도 견디지 못하겠지만 부정적이며 무상한 것이기에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계기이다. 정적 상태로 간주되는 운동 전반에서 현저히 특화하는 존재는 자기회적으로 보존돼 그 현존은 자기지식이고 그 자기지식은 그대로 현존이다. 48. 이 운동의 즉 학문의 방법에 관해 미리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념은 상술의 고 해당 전개는 논리학에 속하거나 논리학 자체이다. 방법은 다름 아닌 순수 본성으로 제시된 구조인 것이다. 요는 철학적 방법론에 연관된 관념체계도 여타의 인구회자하는 구시대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내 의도와는 달리 자만이며 파격으로 들리겠지만 요는 매우 구식의 수학에서 설명 구분, 공리정리집합 증명 원리 추론 그리고 결론으로 세워진 학문 국도를 관찰하려고 현행의 견해 자체가 나왔다는 것이다. 수학의 국도가 타당치 못함이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며 겉으로 지탄받지는 않아도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월한 것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채택하게 충분히 편견화되어 있다. 그러나 명제의 정립방도로서 증명을 인용하면서 반박도 증명에 의하는 것은 진리가 나타날 만한 형식이 아님이 쉬이 드러난다. 진리는 자체 소유 운동이지만 앞의 방도는 진료의 외적인 인식태인 것이다. 이 방도는 이미 지적했듯이 원리로서 진념외적 관계인 정량관계를 그리고 진료로서 사상공간에다 역시 무생명의 수치단위를 가지는 수학의 특유한 것으로서 그 학문에 잔존한다. 이 방도는 자의성과 우연성이 더해진 느슨한 형식에서도 대화에서나 혹은 서문들에서 보이듯 지식 산출보다는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고안된 역사 교육의 편린에서나 자리 잡을 것이다. 일상에서 의식은 용질이 정보 항목으로서 경험, 감각, 구상, 사상, 기본 원리 등 용질이 되는 무엇이든 손에 잡히면 고정되고 안정된 존재의 본질로 삼는다. 의식은 이에 따르다가도 간혹 용질과의 연주를 끊고 자의로 거래하길 외부에서 규제하며 조작하듯 한다. 의식은 계기감 강만으로라도 기용질을 어떤 확실성으로 돌린 상태로 익숙한 안정점에 도달하면 신념이 만족된다. 사구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진념의 필연성이 일단 담론의 조야성도 현학의 허식도 제거했지만 예감과 영감의 무도함이나 예언의 자의성이 대안이 아닌 것은 공이 학문적 수식뿐 아니라 학문 절차 전반을 멸시함이다. 50 물론 3단식이 무생명적 도형이며 단지 음형으로 위축되어 학문의 체계가 어휘나열로 격화된 상태에서는 학문이 될 수 없다. 칸트는 3단식을 본능으로 재발견했지만
저작에서는 아직 무생명이고 총회되지 않았는데 이후 절대의까지 고양되었고 더불어 진형진용이 제공되어 학문의 진염이 나타났다. 형식주의는 이미 일반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더 자세히 묘사하려는 양식은 얼마간의 영의 규정을 술부로 받았을 때 형식의 본성과 생명을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상상한다. 술부는 주관성이나 객관성이든 작이나 전기이든 수축이나 팽창이든 동이나 서든 그런 것이면 된다. 이런 술부들은 무한히 증식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는 각 규정이나 형식은 타건의 경우에 형식이나 계기로서 다시 쓰일 수 있고 각각은 타건을 위해 고맙게도 동일역할이 이행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상호순환론법에서는 사상 자체도 피차분별도 불가지하다. 이런 과정 중에 간혹 감각의 규정이 매일의 직관에서 추출되는데 물론 본의와는 다른 어떤 것을 뜻할 것이나 간혹 그 자체의 의의가 있어서 부사적사 부채원인 전반자들의 순수 사상 규정이 일상처럼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강약 신축 같은 관념을 사용함이나 같은데 형이상학은 사상 규정에서 비과학적이고 우리의 감각 표현은 관념 사용에서 비과학적이다.